미국 남가주 이야기, 미남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제가 MC 자리를 꿰찼습니다. 반고에서. 네, 제2장이고요. 오늘 또 케빈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못 해줘서 제가 이렇게 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코너 속의 코너 탑하고 핫한 에이전트들을 모셔가지고 10부터 10가지, 12가지 쫙 파헤쳐보는 에이전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하고 탑이신 얼바인에서 가장 핫한 탑 에이전트 노엘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엘장입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12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네. 아주 그냥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Ready. 오케이. 자, 미국에 오시기 전에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한국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네. 전공이 화학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연구실에서 네네. 제지 회사 연구실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제지회사라면 종이 만드는. 그렇죠. 종이 공정에 케미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색깔을 빼는 것부터 파지에서 그다음에 코팅을 입히는 거, 페인트를 입히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 오염수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 오염이 그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오염 측정을 하고 있었죠. 네. 네, 그 이후에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네. 비행기를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죠, 타기가. 비행기를 탔다면은 뭐 스튜어디스. 네, 승무원. 비행기를 타다가 네네. 이게 단가 싶어서 공부를 더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전공이 화학이다 보니 외국 회사들 낙킹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필요한 거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 실정이 세일즈맨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찾은 회사가 호텔이었어요. 호텔에 그 듀리 매니저로 일하다가 그다음에 미국에 오게 됐죠. 그래서 저는 연구실, 그다음에 패션 컴퍼니, 비행기 탔고 그다음에 호텔에서 일했고 그다음에 미국에 왔습니다. 파란만장하셨네요.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한국에서도 다양한 일을 하시고 네. 나름 또 잘 나가시던 네. 분이신데 어떻게 또 미국에 올 계기는 또 어떻게 됐나요? 직장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네. 사랑이군요, 사랑. 그래서 산호세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드라이한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거기는 거기가 다 엔지니어링 인바이러먼트이기 때문에 살다가 2005년도에 얼바인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산호세에서 얼바인으로 내려오시게 돼서 여러분 바로 부동산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죠. 그때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인성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그 부모가 옆에서 해줘야 되는 그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저희 아이들이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일을 하게 됐죠. 2005년에 그 얼바인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부흥되고 이러지는 않았던. 그 당시에도 분위기죠, 세집 얼바인. 많이 짓고 그렇지만 그래요?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부동산으로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2005년에 또 아이들 테이크케어 하시고 이러시다가 어떤 계기로 또 부동산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네, 계기는 제가 산호세에서 내려오면서 집을 샀고 살다가 집을 하나를 더 사게 됐어요. 근데 얼바인에서? 네네. 그래서 집을 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테넌트, 세입자하고의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집을 사는 고객의 입장이었지 에이전트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서류도 엉망,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도 되겠다. 그래서 계기가 돼서 어떤 브로커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부동산을 하면 잘하겠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서류들을 다시 이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니까 이 미국에서 이 부동산 서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정 소송까지 갔었어요. 굉장히 복잡하네.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에서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들이 느껴지셔가지고. 네. 그래서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때가 한 언제쯤이? 2006년이었죠. 아, 막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바로 그 직전이네요. 2006년도에 제가 샀고 그 문제가 발생한 거는 2007년, 8년? 네네. 네. 그 당시 상황도 저도 뭐 생각이 납니다만 네. 2007년, 8년부터 시작하셨으면 거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위태위태할 때 네. 그때시겠네요, 그죠? 네, 그쯤에. 네. 어떤 기억이 좀 계세요? 그때 당시 기억을 좀 되새겨 보신다면? 총알을 장진해 놓을 걸. 네? 총알을 장진해 놓을 걸. 아, 이렇게 쫙 내려가니까. 네네. 네. 서프란 몰기지 때 제가 다양한 분들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집을 그때는 그 다운페이 없이 집을 사는 프로그램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100% 네. 사용자. 그래서 그분들이 집을 문어발처럼 사시는데 그때 제가 이게 저의 이 guts feeling이 이거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네. 그때 그러고 나서 문어발처럼 사셨던 분들은 나중에 도미노처럼 망가지셨고 그냥 차근차근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뭐 자기 그 형편에 맞춰서 사신 분들은 탄탄하게 버티셨고. 네. 그 부동산에 입문하셨을 당시 굉장히 마켓이 혼돈 그 자체라고 좀 저는 기억이 나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 아주 잘 나가시는 감사합니다. 탑 에이전트가 되신 비결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은 저의 성격상 또 저희 백그라운드가 케미스트리다 보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해야지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서류와 손님들이 집을 사시고 파실 때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어떨 것이다. 근데 저는 제 일처럼 해드리기 때문에 손님의 입장에서. 네네, 손님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님이 아닌 그냥 내가 트랜잭션을 하고 집을 산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걸 저는 미리 유추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들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 일처럼 하니까. 본인 일처럼 네. 손님의 입장에서 그게 가장 큰 비결이 되겠군요. 그러면 네. 현재 상황에는 뭐 만족을 하시나요? 현재 어떤 상황이요? 그냥 뭐 A부터 한 C까지? 네.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커리어 와이즈 네. 현재 상황에는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과거의 모든 저의 그 커리어들, 네. 일을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네, 조직 생활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 네. 저는 제가 따로 비즈니스는 안 하고 큰 조직에서 항상 일을 했었기 때문에 조직 체계가 어떻고 어떻게 일이 돌아가야 되는가가 저는 몰랐는데 일을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만족을 하시냐고요? 아. 대답을 네, 해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네. 처음부터 우리가 크리에이트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저희가 맨 땅에 헤딩이죠. 주어진 일을 하는 네.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서 끝의 결과까지 보는 이 과정에서 저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트랜잭션 끝나고 클로즈업 에스크로가 된 다음에 그분들이 정말 만족해 하실 때 아, 역시. 그때 저는 저의 그 성취감 네. 그런 역시 보람을 네. 느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에스크로 끝나서 저는 무슨 대답을 기대했냐면 에스크로 끝나서 큰 책이 내 손으로 들어올 때 이런 대답을 좀 기대했는데 역시 네. 손님들의 그 만족에 또 만족을 네. 느끼신다는. 아, 그럼 에이전트 그때가 2008년, 7년이면 이제 한 13년, 4년 차 정도 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어떻게 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남았다 그러기는 조금 제가 실례되는 질문이고 롱런 하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여기 또 새로 시작하는 에이전트 선생님들도 계신데 어떤 네네. 비결이 있을까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되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없는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다른 분들에게 어떤 인포메이션과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 이걸 하나 더 생각을 하면 손님들 각양각색의 그 인트레스트가 다 틀리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걸맞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사지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경제 지식도 쌓고 물론 부동산 현황도 봐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시면 손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손님들께서는 어떤 기대를 하시냐면
앞으로 동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마켓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을 때 물론 저희가 핀포인트에서 경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핀포인트에서 답을 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미리 지식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에이전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을 사고 파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 에이전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돌발 질문. 앞으로 마켓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마켓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물어보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아는 한은 물론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제학자도 계실 거고 네. 경제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실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지수가 네.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채권을 많이 발행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티뮬러스 책이니 경제 부양책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당연히 이자율도 올라가게 되고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이낸셜 인스티튜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돈은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건강하게 흘러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자율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집을 이제 더 이상 어포드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되면은 좀 어려운 시기가 오겠죠. 근데 그 전에 또 정부에서 페더럴 리저브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테니까. 네. 자, 조금 아까 잠깐 시작하시는 에이전트 분들을 위한 조언 비슷하게 이렇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새로 시작하시는 에이전트 선생님들께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과거에 무엇을 했을 때 뭘 잘했고 뭘 못했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했던 부분을 상기시켜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따뜻한 마음, 사람들을 잘 챙긴다.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그렇게 어프로치 하는 거고요. 나는 반면에 난 정확해. 모든 일을 정확하고 꼼꼼하고 끝까지 다 인테그리티에 맞게 잘 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파악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그걸 구별을 해서 그 부동산 일에 접목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제 계획은 네. 오래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세대, 지금 젊은 층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갈 텐데 저는 이제 또 제가 나이 먹고 이제 노인층이 되면 그 노인층에 계신 분들을 또한 도와드리는 그런 에이전트가 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얇고 길게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네. 노후까지 부동산 일을 하시고 싶다 이런 네. 말씀인데요. 네. 자, 오늘은 저희 얼바인 브랜치에 계시는 여기 아마 칸택이랑 나갈 텐데요. 얼바인 브랜치의 저희 레드포인트 얼바인의 탑 그리고 핫 하신 아주 노엘장 선생님 저하고 라스네임이 같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아주 많이 가는 감사합니다. 노엘장 선생님과 에이전트 톡톡톡을 나눠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남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